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직접 출석한 한 총리는 우선 윤 대통령이 계엄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계엄 묵인이나 방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 총리 측은 사전에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국무위원 반대와 우려를 전달해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이뤄진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도 변론에서 언급됐습니다. 한 총리 측은 계엄 전 국무회의는 사전 안건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소집이 통지되고 개의 5분 만에 마무리되어 충분히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이 읽어내려간 한 총리 측 주장에도 명시됐습니다. 의안 제출, 검토 의견 명시, 의결 절차 및 부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기존 한 총리 진술과도 일관된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국무회의의 적법성, 탄핵 남발에 따른 국정 운영의 어려움 등을 한 총리 신문을 통해 주장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 한 총리가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만약 한 총리가 기존 진술은 물론 자신의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의 증언을 고수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밤 10시 17분부터 5분간 열렸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입니다. 하지만 참석자 대부분은 국무회의라 볼 수 없다고 이미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최상목 장관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영주 장관도 그냥 회의라고 했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은 이런 진술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이라고 지목된 충암고 선후배인 충암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이상민, 이 세 사람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찬성이나 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무위원들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는 다시 확인됐습니다. 국무회의 간사 역할을 하는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개회 선언도 없었고 안건도 제대로 배포되지 않았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도 없었습니다. 오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 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윤 대통령은 부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결재를 올리지 않아 서명을 못했다고 했고 국무회의록도 작성 책임과 권한이 행안부에 있다며 담당 부처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작년 12월 4일 새벽 4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면서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담화 직후 새벽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계엄 해제 안건 번호는 2123번. 그렇다면 바로 전날 밤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안건 번호는 2122번이어야 하지만 2122번은 전혀 다른 법안이었습니다. 비잖아요. 21, 22, 23 사이의 비죠. 그러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죠?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없었으니 번호가 부여된 안건도 역시 없었던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형식조차 못 갖춘 이 모임에서 참석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에 동의한 장관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예. 대통령께 그러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불렀고 실무자가 쪽지를 건넸다고 거듭 증언했지만 새벽 1시가 넘어 뒤늦게 내용을 확인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네. 위법한 계엄인 걸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부하 수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정부 2, 3인자가 모두 계엄의 위법성을 알 수 있는 문건을 뒤늦게 읽었다고 주장한 건데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측 문건을 나중에야 읽었다는 변명은 비현실적이라며 이제라도 그날의 진실을 이실직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12월 3일 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했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입니다.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단 5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11명 정족수만 채운 뒤 회의는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한 뒤 곧바로 TV를 통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실질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간사 역할을 하는 행안부 의정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발언 요지도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회의 계획, 안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 기관입니다. 헌법은 계엄과 그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빼면 심의가 있었다고 나서는 국무위원은 없습니다. 헌법 82조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 한 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헌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대통령의 독단으로 무시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